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향후에 다가올 강세장을 앞두고 자신의 소신에 맞게 투자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가 연말에 상승 랠리에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춘 코인이 있다고 칭찬을 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솔라나라는 코인인데요. 거의 모든 요소를 상승, 연말 랠리의 요소를 다 갖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쭉 소개를 하는데요. 솔라나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DAT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한 다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신청을 해놨는데 요게 참고로 10월 10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 데드라인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SEC가 거절을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정말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 크립토 기조상 이때 이제 승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승인이 되면 4분기에 다수의 솔라나 ETF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열린 데다가 현재도 디파이 디벨롭먼트, 솔 스트래티지, 유팩시도 있고요. 또 최근에도 갤럭시 디지털,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털, 판테라도 있고요. 수많은 이제 DAT 기업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갔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나왔던 기사도 잠깐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데요. 연말에 솔라나 시즌이 올 것 같다. 근데 여기엔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는데 기술이 좋다는 겁니다. 강점은 이제 속도와 낮은 비용,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RWA, 디파이 분야에서도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몇 개의 특정 지표상으로는 이더리움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밈코인 열풍이 불면서 여러 지표에서 이더리움을 앞섰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시가총액을 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솔라나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사라는 거냐? 사요 말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는 딱 2번 정도 솔라나를 샀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5년 4월 달에 관세 폭락이 있을 때 조금 샀었고요. 그리고 8월 초가 정확히 8월 2일로 기억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이제 좀 싼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려고 했지만 올라가서 그 뒤로 그냥 버스 보내줬다. 산 적이 없습니다. 이 2번 말고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때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는 일단 거래량과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가 혹은 거의 없는가. 거래량과 관심이 없을수록 사기 좋은 시기겠죠. 그리고 반대로 욕과 조롱이 난무하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최근에 이더리움도 그랬었고요. 좀 더 과거로 가면 XRP가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고, 좀 더 과거를 가면 22년 말에 23년 초에는 솔라나가 조롱이 아니라 거의 조문 수준이었죠. 정말 거의 10,000원, 11,000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럴 때 사실 투자의 성패가 저는 이렇게 가늠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욕과 조롱의 시간 안 오면 어떡할 것이냐? 안 오면 안 사는 겁니다. 내가 운이 없든 실력이 없든 실수를 했든지 간에 못 샀으면요 그냥 보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는 거래량과 가격도 보셔야겠지만 또 하나의 질문, 만약에 이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면 나는 더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하면요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셔도 되고요. 반대로 반토막 나면 욕을 하고 기회비용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떨어질 때를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25년 1월 달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리플이 거의 5,000원을 찍내 만에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사요 말아요 해서 제가 당시에 천재 케인스의 굉장히 어려운 공식까지 가져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낫다. 1월 달에 거의 5,000원 찍었을 때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사지 말라는 거냐? 당시에 여러 가지 공식을 썼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때 당시에 리플 홀더들은 평균 단가가 얼마였냐면요. 대략 600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500원, 600원, 700원을 하니까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은 700원대고요. 싸게 사신 분들은 500원대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많이 거의 10배가 올랐을 때 지금 신규 진입자들이 더 오를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오는 가격이 5,000원에 근접한 뭐 4,500원 중반 뭐 요 정도였다는 거죠. 물론 이 뒤로 뭐 한 달, 두 달 내로 10,000원을 갔다. 그럼 모두가 해피하겠죠. 조금 이 친구들이 이제 배가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분개하거나 화를 내실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항상 매수할 때는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 폭락 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2,500원도 뚫고 뭐 2,400 얼마까지 제가 떨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욕을 하고 기회비용이 어떻고 하면서 떠나느냐, 뭐 리또성 하면서 떠나느냐, 아니면 매수 기회다 하면서 더 사느냐. 실제로 홀더들은요, 600원인데, 2,500원 왔다? 견딜만 하겠죠? 근데 5,000원대 들어오셨는데 2,500원을 맞았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항상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고 내 공부 수준과 이런 걸 판단을 해보면 매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자 뭐 여러 소신을 가지고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런 코인들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자,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도 돌 같은 소신으로 굉장히 뭔가를 또 많이 사고 있다고 최근에도 SNS를 굉장히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비트마인에 대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비트마인에 대한 쇼핑을 거의 마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내 장바구니는 거의 가득 찼다. 그래도 100만 개를 사고 싶은 이 이정표는 계속해서 저에게 속삭입니다. 더 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거의 저는 마이클 세일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비트마인의 이제 차트고요. 여기에 본인이 샀던 이제 개수와 평단이 거의 나오니까 뭐 개수 평단 거의 다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 40만 개 정도 샀다 했을 때 1차 쇼핑을 했던 가격과 이 개수 뭐 7만 개, 2만 개, 3만 개 다 보이시죠? 그리고 오를 때는 안 삽니다. 오를 때는 안 사고 오를 때는 안 샀다가 또 떨어질 때 항상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토막이 나면 더 살 수 있느냐? 더 사셨네요. 이때도 한 40만 개 이상 사면서 지금 토탈 한 80만 개 좀 넘는다. 80만 5천 개. 굉장히 쇼핑을 정말 많이 하셔서 정말 100만 개 채울 기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울 점,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이 훨씬 낫다 주의입니다. 비트마인보다는 원재료, 천연 재료인 이더리움이 훨씬 낫다. 그렇지만 김승호 회장님께 배울 점이 있다면요. 일단 여기 투자의 거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성공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있죠. 지금 100만 개 가까이를 모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공부를, 믿음을 끝마쳤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은 장기 투자하겠다. 한 5년 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게 실패해도 떨어져도 견뎌낼 용량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락을 반기다 못해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쵸? 오를 때는 안 사고 떨어질 때 뭐 쇼핑이라는 표현, 장바구니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즐겁게 쇼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락을 반길 수 있는 게 또 투자의 성공 비결이고요. 네 번째는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실패를 일단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셨을 거고요. 뭐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가 나온다. 이런 투자 마인드로 실패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마인으로 실패를 하시더라도 아마도 이분은 수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요. 성공을 무조건 한다가 아니에요. 성공의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이 높다. 무조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좀 이분의 마인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또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또 관련 트윗을 계속 날리시더라고요. 팔란티어는 참고로 거의 100만 개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개수만큼 지금 비트마인 모아가려고 100만 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1년 안에 약 38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팔란티어 뭐 한 160, 170달러 하지 않나요? 아무튼 2배 이상을 지금도 본다는 건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40달러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 1년 후쯤에 둘 중에 한 명은 똑똑해 보일 거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실직한 상태, 거의 가난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본인이 380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증거를 대봐.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AI 마법에 대한 약간의 신념과 믿음만 있다.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이분은 20년, 21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팔란티어의 주요 보유자 1위부터 135위까지 명단을 쭉 올리시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탑 10 정도만 끊어봤고요. 야, 여기 보시면 팔란티어에도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1위 뱅가드, 2위 블랙록,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 1위, 2위, 3위 순서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네요. 피터 틸, 지오드, 모건 스탠리, 노르웨이,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쭉쭉쭉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좀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 보유자 중에 참고로 4위라고 합니다. 피터 틸 2위, 케이드먼 2위, 야미 3위, 그리고 한국에도 국민연금, 삼성생명 등등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족 지분은 삼성생명을 능가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 지분이라서 개인이 아니라서 SEC에 공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분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자랑하고 있네. 혹은 야, 이거 쉽게 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팔란티어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숱한 여러 가지 논란, 거품 논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롱이 어마어마시했어요. 일단 PER이 100이 넘어, 야, 이거 버블이네. 이런 건 기본으로 들었을 거고요. 과거에도, 야, 너네는 컨설팅사 주제에 소프트웨어 기업 행세를 하고 있어. 건방지다. 이런 얘기도 정말 들었고요. 또 정부의 계약에 대한 매출이 반이 넘네. 정부에서 끊기면 니네 망하겠네.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기업이다. 특히나 군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범죄자, 이민자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있고 야, 니네는 비윤리적이다. 정말 5만 가지 정말 조롱을 들었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지금 한 3, 4년을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짐킴님은 조롱을 뚫고 현재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과정에 와 있다. 어느 정도 팔란티어는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즐기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즐길만 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롱을 뚫고 3년, 4년을 계속 사시면서 견뎌냈으니까. 그래서 조롱을 뚫고 사 모아 가는 게 저는 결국 투자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우리도 승전보를 울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최근 소식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자로 뜬금없이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XRP, 도지, 트럼프 밈코인 등등이 ETF로 승인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사실이긴 한데 과거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렉스랑 오스프리 여기가 이제 합작으로 해서 과거에 7월 초에도 솔라나 ETF가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겁니다. 9월 12일자로 해서 암호화폐 ETF가 실제로 출시가 되어 도지, 트럼프, XRP, 봉크, 펭구 등등이 이제 승인이 되는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편법은 아니지만 지름길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1940년대 투자법이 있고요. 1930년대 법이 있는데 40년대 조금은 포괄적이고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좀 이런 느낌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냥 SEC의 동의가 없이 75일 신청 검토 이후에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 솔라나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블랙락, 피델리티, 코인쉐어스, 바네크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방으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소송이 붙을 수 있고요.
또 규제 위험, SEC가 갑자기 돌아서서 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규제 강도를 높이면 지금은 친 크립토니까 뭐 이런 걸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어느 때라도 야 니네 안 될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법적인 절차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할 수 있다. 그리고 코인 이 가격을 쫓는다든지 괴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유통량이나 거래량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인스턴트 느낌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ETF가 나오기 전에 뭐 10월, 11월에 막 몰려 있을 텐데 그거 나오기 전에 한시적인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날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요때 잠깐 빠지고 요때 한철 벌고 빠지는 느낌. 왜냐면 이제 블랙락이 팔고 뭐 큰 데가 하면 요런 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지름길로 남들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빨리라도 욕심을 낸 이유가 있겠죠. 그 순서를 한번 봐보시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이 친구들의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비트 이더까지는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솔라나냐 XRP냐 였겠죠. 근데 스테이킹이 붙은 솔라나를 조금 더 탐을 냈던 것 같아요. 이미 7월 달에 요거 승인이 됐어요.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다? XRP, 도지, 트럼프 민코인, 그리고 뭐 펭구, 뭐 봉크 등등 요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관들도 조금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지름길까지 내가지고 빨리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좀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트 ETF 말 나온 김에 최종 데드라인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메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바스켓, 뭐 비트 이더 섞어, 뭐 요거는 크게 사실 관심이 없죠. 지금 현재 메인 이벤트는 10월 달에 몰려 있는데, 자, 10월 2일자 최종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라이트코인, 아까 보셨죠? 10월 10일 쪽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 ETF를 출시 예정이고요. 역시 10월 17일에 XRP, 뭐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10월의 주인공은 사실 솔라나와 XRP입니다. 이더리움이 거의 6월 말 7월부터 받았던 관심을 이 친구들이 뺏어오면서 대자, 소자, 중자로 내려가는 그 플로우 있죠. 그게 이쪽으로 이제 흘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도지코인 10월 17일, 에이다 10월 23일, 10월 달이 정말 들썩들썩 하겠구나. 뭐 승인 확률이 뭐 이 정도니까요. 그 외에도 뭐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스윗, 트론, 펭구 등등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때가 이제 메인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특히 바네크는 하이퍼리퀴드라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이쪽이 핫하기 때문에 이쪽 ETF도 신청을 했고요. 특히나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특히 파생 상품 롱숏으로 대박을 쳐가지고요.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발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코인이 이제 USDH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요 발행권을 공모를 했더니 막 팝소스, 페이팔, 에테나 다 스테이블 코인 찍는 곳들이거든요. 요런 데가 막 달려들면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몇 안 되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비트 이더, 뭐 솔라나 XRP 외에는 거의 몇 안 되는 이 코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렉스쉐어스는 BNB ETF, 그러니까 BNB도 충분히 ETF 신청돼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정말 몇 안 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특히나 좌우장펑에 거의 뭐 대다수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 전략 비축도 뭐 노리겠지만 요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작은 나라들 있죠. 키르기스탄이나 뭐 탄 들어갔는데 중동 요런 데 가서 비트코인과 BNB를 좀 전략 비축해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뭐 ETF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 공부한 만큼 보이고 투자를 하시겠지만 소신껏 투자를 이제 잘 하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야,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게 다 좋은 것 같고 뭐 다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식에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개별 주식 말고 인덱스 펀드를 사라.
웬만하면 펀드 매니저들 100%, 100명이 있으면 70명은 너가 제낄 수 있다. 바로 상위 30% 이내로 개미들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 중에서 상위 30% 이내로 들 것이다 라고 피터 린치가 과거에 얘기를 했었고요. 워런 버핏도 인덱스 워낙 좋아하잖아요. 뭐 내가 죽으면 인덱스 펀드에 돈을 다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인덱스 펀드는 미국 투자자들의 거의 뭐 정석과 같은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코인은 아직 인덱스 관련 뭐 ETF나 뭐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블룸버그 지수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지수고요. 블룸버그랑 갤럭시 디지털이 2018년에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XRP가 솔라나 에이다를 제끼고 3위를 탈환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일단은 블룸버그 코인 지수, 코인마켓캡 지수, 뭐 코인베이스 지수, 뭐 해시덱스 지수 앞으로는 줄줄이 이 지수가 많이 ETF 튀김으로 만들어져서 팔릴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수많은 지수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바로 블룸버그 코인 지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상이 기관, ETF, 금융시장 쪽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높아요. 코인마켓캡은 전체 시가총액이고요. 코인베이스는 역시 기관 거래소 기반인데 최근에 나왔었고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 월가는 요거를 추정한다. 요걸 추정할 ETF가 운용 자산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굉장히 이게 엄격해요. 코인 지수 여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는 허들을 좀 높였습니다. 한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35% 이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다른 데는 막 비트 70%, 80%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35%로 딱 막아놨고요. 최소 1% 이상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25위 이내에만 코인들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다, 코인마켓캡은 뭐 100이, 200이, 300이 다 들어가는데요. 시가총액 25위 이내 굉장히 엄선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증권성 이슈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XRP가 빠졌다가 지금 뭐 판결이 최종 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3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블룸버그 지수를 뭐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아까 35%만 들어갈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맥시멈으로 35, 이더리움이 맥시멈으로 35%, 그리고 XRP가 14% 들어갔고요. 솔라나가 7%, 에이다가 2%, 그리고 수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텔라,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각각 1% 들어갔다. 뭐 다 좋은 코인들이긴 한데요. 이 비중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만약 ETF가 되고 튀김이 만들어져서 팔리면 이 순서대로 많이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전략비축 예전에 발표를 했던 그 5개 코인 순서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 투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덱스 크립토 펀드를 사시면 좋은데 아직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예전에 그 타일러였나요? 그 미국인 계시죠. 그분도 그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뭐 매주 매월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ETF가 만들어지고 물동량이 들어오는 비중대로 투자를 하면 웬만해선 수익, 특히 코인은요, 상위권 2에서 3% 안에 저는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는 아까 30%라면서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직도 크립토는 95%, 97% 이상이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이런 게 뭐 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도 상상을 뛰어넘는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중대로 하더라도 수익도 짭짤할 것이다. 거의 상위 이 정도 안에 전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보수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순대 시킬 때 내장, 간 섞어 이런 분들 저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소신파 순대만 주세요. 뭐 비트만, 나는 이더만, XRP만 또는 뭐 작은 코인을 나 요것만 할 거야. 뭐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 부담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의 정답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각자 이제 공부하신 대로 편안하게 느끼는 포트폴리오를 환희의 그날까지 잘 끌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